네, 안녕하세요. 윤경민입니다. 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일본어가 상당수 있습니다. 예, 그걸 뭐 모르고 쓰는 분들이 훨씬 많죠. 알고 보면 아, 이게 일본어였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유, 이거 뭐 쓰면 안 되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나올 겁니다.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좋아하시죠? 노래방. 예. 노래방 가면은 여러분들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노래 뭐가 있습니까? 18번이라 그러죠. 아우, 18번 한번 뽑아 보세요. 아, 내 18번은 뭐 돌아와요 부산 항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원래 이 18번이 뭐냐? 왜 18번이라 그래요? 왜 18번을 여러분들의 애창곡을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노래를 18번이라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18번, 18. 무슨 관계가 있지? 이게 알고 봤더니 일본의 가부키 용어다 이거예요. 가부키. 일본 가부키 아시죠? 일본 전통 악극. 이 연기하는 거. 이 가부키 배우로 유명한 이치가와 가문이 있습니다. 이치가와 가문이 있는데 7대 이치가와 단주로가 1832년에 1832년에 가문 대대로 내려온 18가지 종류의 연기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18번이에요. 주하치방, 일본말로 주하치방. 그게 그런데 그러니까 뭐야? 이 18개. 원래 가장 자신 있는 가부키 연기 18가지를 꼽은 게 18번이에요. 가부키에서. 근데 언제부턴가 가장 자신 있는 장기, 특히 노래, 애창곡이란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던 거죠. 일본에서. 그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노래방 가서 18번 좀 뽑아봐라. 뭐, 내 18번은 뭐다 이러는데, 이게 결국은 일본의 가부키라는 전통 악극의 18가지 엄선한 그 연기다라는 거를 알고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뭐 한 1000명에 한 두세 명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재밌죠. 그러면 우리가 18번이라는 말을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일본 말이니까. 그냥 애창곡, 내가 좋아하는 노래, 즐겨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김에 자 주하치방 이라고 읽거나 오하코라고도 읽는다고 합니다. 일본 말로는 오하코는 학고가 상대 학고. 우리 옛날에 그 학고방이라 그러죠. 학고방. 그냥 상자같이 생긴 조그만한 방이다. 그래서 학고방이 학고방. 오하코라고도 이제 읽는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르게 된 거는 가부키 18번 주하치방의 대본 있죠? 이 연기 18가지 연기에 대본을 상자에 넣어서 소중하게 보관한 데서 유래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막 어찌됐든 이 18번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는 18번 대신에 뭐라 그랬어요? 애창곡이라는 표현이 훨씬 낫겠다. 자, 그러면 노래방 우리가 가면 노래방은 뭐예요? 일본에 가면은 이제 카라오케가 많죠. 카라오케. 카라오케는 뭡니까? 카라오케는 빌 공짜예요. 비어 있는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가 없는데 그냥 노래방 번호 막 딱딱 누르면 노래가 막 나와. 그죠? 빌 공짜의 카라오케를 카라오케 오케는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야, 쉽게 말해서 오케스트라 없이 기계 반주 소리에 맞춰 노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뭐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카라테는 뭘까요? 카라테? 여기 지금 이 여성 카라테 선수가 폼을 잡고 있는데 카라테는 뭐 무기 없이 뭐 태권도도 그렇지만 무기 없이 빈손으로 싸우는 무술이라는 뜻이에요. 카라테는 공수도의 공수도, 빌 공자의 손수, 공수도, 카라테. 빈손, 무기 없이 겨루는 그런 마셜 아트죠. 무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예전에 영수증, 가라 영수증 끊는다 그러죠. 가라 영수증. 영수증인데 비어 있는 거.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이것도 빌 공짜의 영수증을 말하는 거예요. 빈 영수증, 가짜 영수증이라는 뜻이죠. 이거 보면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 중에 일본 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다음 거 볼까요? 자, 비엔나 커피를 혹시 드셔 보셨나요? 비엔나 커피? 근데 정작 비엔나에 가면은 비엔나 커피가 없습니다.
비엔나 커피 여기 지금 사진이 있는데 거품이 많이 있는 요거 아이스크림 같은 게 이제 위에 있죠. 요게 이제 비엔나 커피라고 흔히들 하는데 원래 이게 비엔나에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이게 뭐 아인슈페너. 근데 왜 아인슈페너를 비엔나 커피라고 그럴까요? 네. 자, 일단 커피는 말이에요. 유럽에서 가장 커피를 먼저 도입한 국가가 오스트리아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에 가면은 그 커피 하우스가 많아요. 커피 하우스는 이제 사교의 장이 되기도 했죠. 가서 느긋하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신문도 읽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특히 이제 예술인들, 지식인들이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예, 소통하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장소였고 만남의 장소이자 대화의 장소였고 지식을 충전하고 각종 문화 행사를 이제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는데 거기에 그런 이제 비엔의 카페 하우스 문화는 2011년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비엔의 카페에서 탄생한 게 바로 우리가 일컫는 비엔나 커피입니다. 자, 블랙 커피에다가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게 이제 비엔나 커피라고 하는데 정작 비엔에서는 비엔나, 영어로는 이제 비엔나, 오스트리아 말로는 빈. 거기서는 빈 커피 혹은 이제 비엔나 커피라고 부르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인슈페너가 원래 있는 이 명칭입니다. 원래 이름이에요. 아인슈페너는 이제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라는 뜻이에요.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 왜 그랬냐? 옛날에 마부가 추울 때 몸을 녹이기 위해서 마셨던 이 커피. 그래서 이게 아인슈페너다. 이름이 붙었는데 일본이 아인슈페너? 어려워. 그냥 비엔나 커피 할래. 비엔나 커피로 부르지 뭐. 그래서 비엔나 커피로 됐고 우리도 비엔나 커피로 부르고 있다는 이 참 불편한 진실. 그래 요즘은 아인슈페너라고 메뉴에 써놓은 데가 있어요. 과거에는 비엔나 커피라고 썼다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재미있는 상식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엔나에 가면 비엔나 커피가 없더라. 그렇죠? 일본이 만들어낸 말을 우리가 가져다 썼던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아합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 수 있나요? 이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콘텐츠 사용을 안 눌렀구나. 한번 들어볼게요. 열린음악회에서 들려줬던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하여입니다. 가사를 잘 보세요. 준비 내린 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잔입니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며 새빨간 립스틱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며 이제와 세상이 나의 시련의 달콤함이 있겠냐면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아이고. 이제와 세상이 나의 시련의 달콤함이 있겠냐면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곳에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군요. 낭만에 대하여가.
아하, 이거 뭐다 듣기는 그렇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낭만에 대하여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걸 들려드리려고 지금 이걸 틀었는데 너무 많이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트로트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삼촌 또 부모님 세대는 트로트를 좋아하겠죠.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여기서 이제 낭만에 대하여 낭만 뭡니까? 낭만은 이제 그야말로 낭만이죠. 영어로는 로만스죠. 자, 이게 어떻게 그러면 낭만이라는 말이 탄생을 했는가? 자, 낭만 로맨스 아닙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은 불륜. 정치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이죠. 자, 로맨스는 뭐예요? 연애, 사랑의 감정, 설레는 마음이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낭만은 원래 뭐냐면 일본의 유명 소설가이자 영문학자였던 나츠메 소호세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츠메 소호세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로맨스라는 말, 여기 로만스죠. 이거를 번역을 해서 낭만이라고 붙인 거예요. 어떻게 이 로맨스라는 걸 일본말로 어떻게 좀 번역을 할까 고민하다가 낭만이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왜? 영국식 발음으로는 로만스거든요. 로만스. 스를 그냥 빼버리 로망에 맞는 한자를 찾아보니까 요거야. 물결랑. 그 다음에 흩어질 만. 물결이 흩어지는 거하고 로맨스하고는 아무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그냥 발음을 비슷하게 찾아서 한자로 붙인 거지. 그래갖고 로망스와 딱히 연관된 뜻을 가진 한자가 아니지만은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마음대로 갖다 붙인 거죠. 우리는 이 나츠메 소호세키가 만든 로망을 그대로 한자를 우리식으로 낭만으로 읽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로mance를.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씁쓸하기도 하고. 참, 나츠메 소호세키라는 일본의 학자가 유학을 영국으로 갔다 로만스를 뭐라고 번역을 할까 하다가 로망, 그래 한자로 갖다 붙인 거를 자 우리도 낭만이라고 읽는데 가지고 왔어. 그리고 최백호 씨는 낭만에 대하여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야, 저도 항상 요즘에 의리와 낭만의 시대를 복원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야, 이 낭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낭만이라는 말은 쓰지 맙시다 이럴 수도 없고, 그죠? 참, 씁쓸하면서도 우리말에 이렇게 일본이 지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요, 학교, 국회, 의사당, 대통령, 의원, 또 뭐가 있을까? 뭐 교과서, 또 뭐야? 그래요. 저기 회사에 가면 회사, 과장, 대리, 부장, 사장, 이런 것들. 또 법률 용어 엄청 많아요. 일본이 쓰던 말이. 이런 말도 한자로 다 쓰는 말은 일본이 한자로 만든 말입니다. 철학, 예를 들어서 물리, 화학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필로소피를 철학으로 일본이 한자로 만든 거를 우리는 그 철학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수입해서 철학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못 쓰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화가 안 돼, 한국 사람끼리. 야, 왜 그랬을까? 일본은 근대화를 먼저 했죠. 그래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빨리 유학생들을 보냈어요. 독일로, 영국으로. 그래서 그 선진 서구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영어나 무슨 독일어나 이런 것들을 일본어로 만드는데 한자로 만든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한자를 그대로 또 우리가 읽는 방식으로 수입을 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한자 용어를 쓰지 않고는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없다. 순 우리말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도 마찬가지. 대화 자체가 일본이 썼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이 정도로 해서 낭만의 대화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타쿠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쓰죠. 오타쿠. 야, 쟤는 오타쿠야, 오타쿠. 오타쿠는 뭐예요? 오타쿠의 타쿠는 뭐야? 탁구. 덱이에요, 덱.
그 집안에 그냥 틀어박혀서 뭔가 한 가지를 계속 열심히 하는 걸 오타쿠라 그러죠. 예, 전문성도 뛰어납니다. 예. 자, 그거 얘기하기 전에 덕후라는 말, 덕후. 오타쿠를 우리말로 이제 덕후라고 누군가 지금까지. 아, 재밌어. 이거 누가 지었을까, 정말. 예. 네이버 시사 상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일본어인 오타쿠를 한국식 발음으로 바꿔서 부르는 말인 오덕후의 줄임말로 뜻은 오타쿠와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타쿠. 재밌죠? 덕후. 야, 일본 말을 우리식으로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야. 참으로 대단하죠. 오타쿠라는 일본말을 오덕후, 덕후라는 한국식 어휘로 바꿔 부르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창의력을 높이 평가할 만하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전거 덕후를 자덕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제가 한때 자전거를 좀 탔는데 친구들이 자덕 그러더라고. 자덕이 뭔가 그랬더니 자전거 덕후를 줄여서 또 자덕이라고 그래요. 뭐 이거 말고도 무슨 덕 많이 있을 겁니다. 덕질한다 그러죠. 덕질. 오타쿠에서 덕후가 나오더니 자덕이 나오고 덕질. 이게 참 신조어가 계속 생산되면서 재미있게 변화하고 합니다. 자, 뭐 언어라는 게 한번 태어나서 또 변화를 거치고 또 소멸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말이 태어나기도 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인류의 역사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건 맞는데 아무튼 재밌는 거예요. 오타쿠에서 덕후라는 말이 생겨났다. 자, 다음 봅시다. 히키코모리도 뭐 들어본 바가 있죠. 히키코모리는 뭐예요? 틀어박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안 나와. 집안에 틀어박혀서 사회하고는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게 한때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적인 거죠. 하나의 사회 현상이에요. 일본. 그리고 우리도 있습니다. 일본만큼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여기 보시죠. 히키코모리는 뭐예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일본 특유의 사회 현상이어서 히키코모리라는 영어가 생겨났을 정도예요.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이들, 가족 외에는 거의 타인과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6개월 이상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히키코모리라고 정의를 한다 그래요. 그냥 하루 이틀, 뭐 한두 달이 아니라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방 안이나 집안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하지 않고 틀어박혀 있는 사람을 히키코모리라고 합니다. 기준이 6개월 이상이지 실제로는 수년에서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자기 방이나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일본 내각부에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히키코모리는 15살에서 39살 사이의 젊은이 가운데 54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어휴, 어마어마하죠. 자, 40살에서 64살 사이의 중장년층에는 더 많아. 61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합치면 115만 명이나 되네요. 맞죠? 과거에는 젊은이들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히키코모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아이고, 정말. 일본 사회에서 이 히키코모리 문제는 정신병적인 현상이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히키코모리를 강제로 복지시설에 끌고 가서 입원시킨 다음에 부모에게 비용을 청구를 해. 야, 돈을 받아 챙기는 업자들까지 생겨났다 그래요. 이들을 히키다시 업자로, 히키다시 끌어내는 거. 히키다시 하면 서랍도 되고 끌어내는 업자. 야, 돈벌이에 급급한 이들의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지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히키코모리.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는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도 점점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또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집 밖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도 늘고 있죠. 이런 현상을 빨리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류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야, 대댄지, 우리 어릴 때 대댄지 하죠. 편 먹을 때 대댄지, 또 가위바위보, 장겜뽀라고 우리 때는 좀 했는데 여러분들은 할지 모르겠어요. 자, 대댄지는 뭐예요? 대댄지, 손바닥 대댄지 하죠. 위로 하든지. 이게 일본 말이라는 거예요. 손이 태죠. 텐은 하늘 천자 텐. 찌는 뭐야? 땅 지자.
테덴찌. 예. 야, 이게 일본 말이었다니 정말. 손바닥을 위로 하느냐 아래로 하느냐, 그죠? 두 사람은 아래로, 두 사람은 위로 할 때까지 대댄찌를 하는 거죠. 네 명이서 편 먹을 때 둘둘씩. 자, 당구할 때도 예, 겐페이라고 합니다. 겐페이. 네 명이서 두 명씩 편 먹을 때 겐페이도 원평이에요. 원평. 일본의 옛날에 원시 집안하고 평시 집안하고 예, 싸울 때. 이게 재밌어. 참, 그걸 당구 용어는 대부분이 일본 영어를 우리가 가져다 쓰고 이제 많이들 순화해서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테덴찌, 일본 말로 테덴찌. 자, 손숫자 하늘 천자 땅지자. 예, 손바닥을 하늘로 보이게 하느냐 땅으로 향하게 하느냐. 이게 일본 말이었다니. 자, 사실 요즘은 일본에서도 쓰이지 않는 옛말이라고 합니다. 이 테덴찌가. 일본인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 듣는다고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있더라 하더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장깬을 쓴다 그래. 장깬. 우린 가위바위보 하죠. 장깬뽀. 그런다면 장깬뽀. 장깬. 영어로는 뭐예요? rock paper scissors. rock paper scissors. 예, 재밌어요. 이 가위바위보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무척 재미있습니다만은, 예, 뭐 이게 유래가 뭐 중국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테덴찌 충격적이죠. 장깨뽀. 예, 이 가위바위보를 제가 가렸었네. 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할 때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합니다. 샛노란 거짓말이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새하얀 거짓말 없어요. 영어의 white line은 이제 좋은 거짓말이에요. 예, 선한 거짓말. 뭐 거짓말도 이제 악한 거짓말이 있고 선한 거짓말이 있잖아요. 예. 그걸 white line은 있어도 red line은 말은 없습니다. 일본어의 새빨간 거짓말. 이 새빨간은 뭐예요? 빨갛다는 거죠. 저 빨간 걸 아주 빨갛다 이제 강조하는 건데, 빨갛다는 한자로 붉은 적자를 쓰죠. 자, 분명하다라는 건 아키라까라는 뜻이죠. 일본어가 있어. 이거하고 아키라까하고 아까하고 뭐 발음이 좀 비슷하다는 그런 어원에서 온 것으로 전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노 타닝, 아까노 타닝은 뭐야? 빨간 타인? 빨간 다른 사람? 이게 뭐야? 생판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그걸 아까노 타닝. 그래서 아까가 아주 강조의 뜻을 갖고 있죠. 아까는 빨갛다는 뜻 외에 완전히 전혀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은 뭐예요? 완전한 거짓말이란 뜻이죠.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일컫는 일본어입니다. 우리는 왜 그럼 새빨간 거짓말을 쓰는 거야 도대체? 우리도 새빨간 하면은 완전한 뜻이 있나? 그게 아니죠. 일본이 막간한 우서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쓰니까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예. 일본어를 우리식으로 그대로 번역해서 쓴 건데 우리말처럼 굳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일제 강점하에 강요당했던 일본어가, 그죠? 한국어에 영향을 줬는데 해방 후에도 번역가들에 의해서 이런 일본식 관용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말처럼 굳어진 거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의 대화에, 그리고 드라마 대사에, 심지어 언론 기사에까지 새빨간 거짓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 알고 사용하는 한국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예.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예. 자, 마호병 있습니다. 마호병 들어봤어요? 예. 보온병 중에 아주 뭐 잘 되는 게 있어요. 일제 마호병. 예. 마호병이 뭐야? 그 전에 이제 에피소드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이제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당시에 그 여당이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연평도를 방문해서 북한의 포격으로 부서진 주택가에서 그을린 쇠통 2개를 발견해서 들어올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 바로 여기 떨어졌다는 얘기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같이 갔던 안형환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 이게 몇 미리 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육군 중장 출신인
황진하 정책위 부의장이 이게 76.1mm짜리고 이건 아마 122mm 방사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안상수 대표 일행이 떠난 뒤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 쇠통에 먼지를 털어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거 상표 붙은 거 보니까 포탄 아닌데, 포탄 아니에요? 마호병이에요. 마호병 가지고 포탄이었다고 막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특히나 중장 출신의 참 이런 사람들까지 참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그 마호병이 뭐야? 마호병은 보온병이에요. 보온병을 보고 포탄이라고 했던 거죠. 당대표에다가 중장 출신인 정책위 의장까지 망신을 당했던 셈이죠. 그런데 마호병은 뭡니까? 왜 보온병을 마호병이라고 불렀을까요? 네, 마호병 보시죠. 자, 아이고. 마호병은 마법이란 뜻, 마법의 병이란 뜻이에요. 마호가 마법이에요. 병은 병이고, 그렇죠? 그만큼 따뜻한 물을 넣으면 몇 시간이 흘러도 식지 않고 시원한 물을 넣어도 오래도록 차가움이 유지되는 마법을 부리는 병이란 뜻이에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물을 넣어, 뜨거운 물을 넣든 뭐 찬물을 넣든, 여기는 진공 상태야. 진공 상태. 그래서 이 열이 전달이 밖으로 잘 안 돼. 밖에 있는 열도 이 안으로 잘 전달해야 돼. 그래서 보온도 잘 되고 보온액도 잘 되는 거야.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1904년에 독일 서머스사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고 상품에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의 상품명은 서머스였어. 서머스. 근데 일본에서 1909년에 처음 수입을 했는데 1911년 오사카의 일본 전구라는 회사가 국산품 제1호를 개발해서 상품 등록을 하면서 지은 마호병이라는 명칭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네. 마호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유래는 미국의 보온병 생산 회사 이름이 알라딘 마술 램프죠. 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딘과 마법 램프 이야기를 떠올려서 마법병, 즉 마호병으로 지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하나 남긴 했습니다만, 예. 마저 할까요? 예. 마저 하면은 진검승부. 진검승부는 뭐예요? 진짜 검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일본은 무사, 사무라이 시대니까 원래 연습을 할 때 뭡니까? 목검으로 하는 거예요. 나무 검으로. 그러다가 상대하고 진짜 겨룰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저 긴 진짜 검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일본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정면 승부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정면 승부, 맞대결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아직도 기사에 보면 이런 일본식 표현이 많이 쓰이죠. 우리가 저도 언론인입니다만은 반성하고 우리말을 쓰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 속에 남아있는 일본어, 여러분들 정말 끝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정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고 일본말은 좀 이제 쓰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